자, 3번부터 한번 봅시다. 지금 이제 우리 상대적 질량 이런 말 나오는데 이 상대적 질량이란 말이 나오는 이유가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원자량, 분자량 개념 배우고 있는 거지. 그지? 이 파트가. 그런데 원자량, 분자량 개념 자체가 출발이 실제 질량이 아니라 상대적 질량으로 가는 거다. 그지? 그러면은 X 원자 3개의 질량과 Y 원자 1개의 질량은 같다고 했으니까 X의 원자량이 1이라면 뭐 진짜 실제 질량이 1은 아니지만 Y의 원자량은 3이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 맞지? 그 다음 Y 원자 2개랑 Z 원자 3개의 질량 같다고 했으니까 Y 원자량을 3으로 잡으면 Z 원자량은 2로 잡아야 3, 2, 6, 2, 3은 6 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결론적으로 1대 3대 2가 바로 뭐가 되는 거지? 몰 질량비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은 답은 1대 3대 2 하면 되겠지. 그지? 자, 4번에 탄소 원자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우리가 알고 있는 아보가드로수 맞지? 아보가드로수 맞으니까 몇 몰인 거야? 이게 1몰이다 하면 되는 거고. 내가 원자수를 구하는 거 강조를 많이 했다. 그지? 원자수를 구한다는 건 출발은 분자수에 해서 원자수로 넘어가라. 그래서 이산화탄소 1몰에 들어있는 산소 원자의 양은 자, 이산화탄소니까 CO2고 한 분자의 산소가 몇 개 들어있지? 2개 들어있지? 한 번만 더 하자. 만약에 1몰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수를 묻는다면 곱하기 얼마 하면 되고 3 하면 되고, 산소 원자수를 묻는다면 곱하기 2 하면 되고, 탄소수를 묻는다면 곱하기 1 하면 되는 거지. 1몰에 들어있는 산소 원자는 곱하기 2 해야 하니까 몇 몰 되는 거야? 2몰이다 이렇게 되면 되는 거지. 그 다음 1.024 곱하기 10의 24승이라는 건 사실 12.04 곱하기 10의 23승하고 똑같은 거 맞지? 맞지? 이거를 이제 이렇게 쓴 거지. 그러니까 이거 몇 몰 얘기하는 거야? 2몰을 이야기하는 거잖아 지금. 그러면은 H2C몰에 들어있는 수소 원자수는 분자수 C에다가 한 분자를 이루는 원자수를 곱해서 나온 게 몇 몰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2몰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C는 얼마가 되면 되는 거야? 1 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답은 1 더하기 2 더하기 1이니까 얼마가 되냐? 4가 됩니까? 이게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건 다 뭐 비슷한 문제도 이거 8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8번 문제 한번 보자. 분자당 구성 원자수가 주어져 있고 몰 질량이 주어져 있다. 그지? 몰 질량이라고 하는 것은 1몰의 말 그대로 질량을 이야기하는 거고, 바로 보기만 볼게. 나 17g에 들어있는 분자수라고 했거든. 그러면은 나 17g의 몰수를 구해보면 되지 않아? 나의 분자량은 16이고 질량은 17이니까 요거는 뭐보다 크다? 분명히 1몰보다는 큰 수가 된다. 그러니까 분자수는 아보가드로 수보다 고칠래? 크다가 돼야 되는 거지. 1몰보다 크니까. 그래서 틀렸다. 자, 1g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수를 물었어. 선생님이 1g당 원자수를 물어도 1g당 분자수로 접근하라고 했던 거 기억나지? 그러면 가는 1g당 분자수가 요거지. 17분의 1. 분자량이 17이니까 몰 질량이 16이니까 나의 1g당 분자수는 요거잖아.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원자수를 물었으니까 여기다 곱하기 얼마 하면 되는 거야? 4를 해주면 되고, 여기다 곱하기 얼마 해주면 되는 거야? 5를 해주면 되는 거잖아. 요거 맞지? 그래 놓고 문제에서 누가 더 크냐고 물었으니까 요것도 이게 더 크고 이것도 이게 더 크니까 뭐 계산 안 해봐도 나가 더 크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얘는 맞는 말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되겠죠? 그 다음에 0도씨 1기압에 들어서 같은 부피, 야, 같은 부피라는 용어 대신에 이 부피라는 단어를 이렇게 해석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고, 그렇게 해석하라고 낸 문제잖아. 같은 부피 속에 들어있는 분자수. 말 바꾸면 같은 몰수의 분자수. 어떤 거야? 같은 거야 그냥. 몰수와 부피는 비례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그냥 부피 같으면 온도 압력 같고 그러면 몰수도 같다. 그럼 분자수도 같다. 그러니까 고칠래? 같다.
이렇게 고쳐줘야 되지. 답 몇 번이야? 니에 정답 되는 거지. 자, 9번 볼래? 9번. 자, 분자식이 쭉 주어졌고 분자량 옆에 적어라. 분자량 옆에다가 요 분자량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몰 질량을 이야기하는 거죠. 1몰의 질량을 이야기한다. 몰 질량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질량 주어졌고 부피가 주어졌는데 온도 압력이 같은 상태니까 이 부피를 우리는 뭘로 해석해서 문제 풀 수 있다? 몰수로 해석해서 문제 풀 수 있다. 그지? 그러면은 자 볼게. 여기 봐봐. 질량이 3g인데 분자량이 얼마야? 18이지. 그럼 몇 몰인 거야? 18분의 3이니까 이거 6분의 1몰 되는 거 맞니? 맞지? 근데 6분의 1몰의 부피가 얼마야? 4리터지. 그러면 하나 메모할 수 있는 게 이 문제에서는 1몰이 24리터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네, 사실상. 그렇지? 그러면은 이거 48몰은 몇 몰이 되는 거야? 48리터는 2몰이 되는 거고 12리터는 절반이니까 2분의 1몰이 되는 거야. 그렇잖아. 근데 얘 2분의 1몰인데 1몰 질량이 44라고 했으니까 2분의 1몰은 22g 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2몰이 34g이잖아. 두 개의 질량이 34면 한 개의 질량은 17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2몰 34니까 1몰 질량은 얼마가 되면 돼? 17 되면 이렇게 한 빈칸 다 메워진 거잖아. 됐어? 그러면은 기억하고 니은 다음 얼마야? 17이랑 22 더하니까 39가 맞고. 지금 우리 x2y의 분자량이 얼마라고 주어졌어? 44라고 주어졌지. 그러면은 봐봐. x 원자량을 2배하고 거기다가 y 원자량을 더한 게 얼마라는 얘기야? 44라는 얘기 맞지? 분자량이 44니까. 그 다음에 XZ3의 몰 질량이 17이니까 X 한 개의 원자량에다가 Z 원자량을 3배 해서 더한 게 얼마라는 거야? 17이라는 거잖아. 맞죠? 그 다음 마지막에 Z2Y니까 Z 원자량 몇 배 해서 2배 하고 Y 원자량 더한 게 얼마라는 거야? 몰 질량이 18이라는 거잖아. 이렇게. 그럼 지금 미지수 몇 개인데? 3개잖아. 식도 몇 개야? 3개잖아. 얼마든지 연립해가지고 각각의 원자량을 계산해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사실 조금 복잡할 뿐이지. 이거 뭐 식 자체가 어려운 식은 아니거든. 이거. 그러면 뭐 요거 2개 빼버리면은 2x-2z가 얼마가 되냐? 26이 되는 거 맞지? 그러면은 x-z가 얼마가 되는 거야? 13이 되니까 요거 2개 뭐 하면 돼? 연립하면 되잖아. 그러면 여기서 요거 빼버리면 4z가 17 빼기 3이니까 4거든. 그럼 z는 얼마가 되는 거야? 1 되는 거잖아. 그러면 z가 1이니까 2니까 y는 얼마가 되는 거야? 16이 되는 거고. z가 1이면 3이니까 x는 얼마가 되는 거야? 14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됐어? 그럼 니은에서 x랑 y에 14 대 16이니까 7 대 8이잖아. x가 7이고 y가 8이잖아. 맞죠? 그럼 틀린 거죠. x 원자수 b는 그랬거든? 자 볼래? 원자수 비를 물었으니까 물론 내가 구한 몰수 비로 가도 되지만 이렇게 풀어도 괜찮아. x의 가의 부피가 12잖아. 결국 이게 몰수를 의미하는 거거든. 물론 2분의 1몰 사용해도 됩니다. 안 쓰고 그냥 부피에다가 이게 분자의 수잖아, 한마디로. 근데 x 원자수는 한 분자에 몇 개 들어있어? 2개 들어있잖아. 곱하기 2 해주고. 그 다음에 나는 어때? 부피가 얼마야? 48이야. 거기다가 얼마 곱해도 되는 거야? x 원자수니까 1 곱해도 되는 거야. 그럼 24대 뭐가 되는 거야? 48이 되는 거야. 아니면 2분의 1몰에다가 얼마 곱하고 2를 곱하고, 맞죠? 그 다음에 2몰에다가 1 곱해서 계산해도 똑같이 나와. 이게 1이고 이게 얼마야? 2잖아. 몇 배 나옵니까? 2배 나오잖아. 이렇게 계산해도 몇 배 나와? 2배 나오는 거야. 어떻게 해도 상관은 없다는 거야. 됐죠? 그러면 이건 뭐야? 풀리는 거야. 그래서 이거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당황하지 말고 연립해서 풀면 됩니다. 됐죠? 자, 11번 한번 보자. 자, 일정한 온도 압력에서 간화대에 대한 자료이다. 포함된 수소 원자의 줄 거 어디 중요한 조건이네. 수소 원자의 전체 질량은 같다. 그러니까
수소 원자의 뭐 질량이 같다는 표현이 나왔으니 전체 분자에 들어있는 수소 원자의 몰수가 같다는 표현과 동일하지, 그지? 맞지? 자, 근데 조건을 보니 CH4가 몇 몰 있노 지금? 2분의 1몰 맞나? 근데 문제에서 수소 원자수가 동일하다고 했으니 수소 원자의 몰수를 구하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2분의 1에다가 곱하기 4를 하면 몇 몰 되는 거야? 2몰의 수소 원자가 되는 거지. 이거 무리 없지? 분자수에다가 4를 곱한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 가나다에 포함된 전체 원자의 질량, 수소 원자 질량 같다고 했으니까 칠번 봐봐. 얘가 몇 몰 있는지 모르겠는데 곱하기 3을 해가지고 똑같이 이거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한 분자에 수소 원자가 3개 들어있잖아. 그래서 분자수에다가 3을 곱해서 똑같이 2몰 나와야 되니까 얘는 몇 몰 되면 되는 거야? 결국 분자수가 3분의 2몰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지. 무슨 말 이해하지? 그 다음에 얘는 어떠니? H2니까 분자수에다가 곱하기 2를 해서 뭐가 나와야 돼? 2몰의 수소 원자가 나와야 되는 거 맞지? 그러면 H2의 분자수는 몇 몰이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야? 바로 1몰이라는 거 계산 충분히 가능하잖아. 지금까지는 분자수를 구해서 원자수를 구하는 연습을 충분히 했으니 이번에는 어떻게 문제를 주는 거야? 내가 원자수를 줄 테니 네가 분자수를 구해봐라 하는 패턴으로 문제를 주는 거잖아. 그러면은 H2 1몰 질량이 얼마야? 원자량 1이니까 2g 맞지? 그러면 지금 H2가 1몰이니까 X는 몇 g이 되면 돼? 2g 되면 되잖아. 됐죠? 그 다음 문제에서 다른 조건은 딱히 없고 기억 X는 고칠래? 4g이 아니라 몇 g이다? 2g이다로 고쳐야 되겠지. 니은 나의 부피는 이렇게 돼 있지. 얘들아 봐봐.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정보가 이거 아니야? 3분의 2몰이 몇 리터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냐? 다 해서 V리터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잖아. 그럼 결국 이 문제는 우리에게 어떤 정보를 주고 있냐면 얘들아 1몰은 2분의 3V 리터야 라는 정보를 주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지금 나는 몇 몰이니까? 2분의 1몰이니까 1몰 2분의 3리터니까 2분의 1몰이면 절반 하면 되지? 몇 V가 되면 돼? 4분의 3V가 되면 되잖아. 4분의 3V. 그래서 오케이 4분의 3V 이렇게 되는 거잖아. 됩니까? 1몰이 2분의 3V라는 걸 우리가 알았으니까 2분의 1몰은 양변 2분의 1 곱하면 되잖아. 다에 있는 총 원자수. 야, 다는 분자수 우리 이미 구했잖아. 몇 몰이라는 거 구했어? 3분의 2몰이니까 결국 3분의 2에다가 아보가드로수를 곱한 게 개수가 되는 거잖아. 맞지? 3분의 2몰. 그런데 총 원자수지. 확인해보자. 요거 NH3는 한 분자가 몇 개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지? 1 더하기 3 4개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 거 맞지? 그럼 곱하기 얼마 해줘야 되는 거야? 4를 해서 총 원자수는 3분의 8 곱하기 아보가드로 수니까 틀렸습니다. 고치세요. 3분의 8 곱하기 아보가드로 수. 분자수가 3분의 2몰이기 때문에. 됐니? 니은만 맞는 말이지. 13번 한번 보자. 자, 문제 보면 분자식 주어졌고 질량 주어졌고 부피 주어졌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온도 압력 같은데 부피가 주어졌잖아. 그러면 사실상 우리에게 어떤 정보가 주어진 것과 매 한 가지다? 몰수 비, 정확히 표현하면 몰수에 대한 정보가 주어졌다고 일단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지. 그 다음 선생님이 전체 원자수가 나오면 원자수로 먼저 접근하려고 하지 말고 분자수로 먼저 접근하라고 했던 거 기억나지? 그래서 일단 우리 분자의 몰수로 접근을 해서 얘를 타고 원자수로 한번 가보자. 그리고 동그라미 쳐봐. 상대값이라고 하는 건 뭐이기만 하면 되는 거야? 비율만 맞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비율만. 자, 해볼게. 야, 분자의 몰수를 지금 내가 적으려고 하거든? 근데 보니까 적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왜 그런 거지? 문제에 이미 분자의 몰수에 대한 정보가 주어진 거지. 6하고 X하고 12가 주어진 거지. 저게 결국 분자의 몰수에 대한 정보잖아. 결국 분자의 몰수를 적으라고 하면 이렇게 적는 거야. 안 적어도 되고 뭐
상관없어. 어떻게든 저걸 쓴다는 거야. 중요한 건. 근데 이제 뭐 할 거냐면 원자수를 구할 거거든. 우리 연습 충분히 했거든. AB2는 원자수 구하려면 얼마 곱해야 돼? 3을 곱해야 되는 거 알고 있잖아. 그래서 여기 곱하기 얼마 하면 되는 거야? 3. 쌤 이거는 18인데 이거는 1인데요. 아니 상관없다니까. 비율만 맞으면 된다니까. 상대값이기 때문에 6 곱하기 3이 1 나올 필요가 없다고. 무슨 말 이해하죠? 그 다음 x에다가 얼마 곱한 거? 좀 봐봐. a, b, 3잖아. a, b, 3. 1 더하기 3이니까 4 곱하고 그 다음에 12에다가 c, b2니까 1 더하기 2니까 얼마 하면 돼? 요렇게 3 하면 되지. 그러면 결국 여기 얼마니? 3, 6, 18 요거는 4x 요거는 36이잖아. 어때? 요 1대 y의 비율과 18대 36의 비율이 어때야 되는 거야? 같아야 하는 거야. 그게 상대값의 개념이잖아. 그러면 1의 2배가 y가 되면 되니까 y는 2가 되면 된다. 이렇게. 그 다음 봐봐. 1대 2대 2 아니야? 그러면 18대 36대 36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4x도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36이 돼야 되니까 x는 몇 리터이다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9리터이다 하면 되는 거잖아. 됐어? 그러면은 x가 9고 y가 2니까 고칠래? 11이 돼야 되겠지. x 플러스 y가. 원자량은 야 우리 지금 문제에 그게 없잖아. 뭐지? 1몰의 부피가 정확히 있지 않잖아. 그러면은 1몰의 질량을 정확히 계산할 수는 없지만 주어진 물질들끼리 B는 충분히 구할 수 있잖아. 원시적으로 가면 돼. 자, AB2 가봐. 얘들아, 분자량 몰 질량이라고 하는 건 몇 몰의 질량이야? 1몰의 질량 구하면 되지. 근데 여기 몰이란 말이 없지. 그럼 어떻게 구하면 돼? 1리터의 질량을 구해서 비교를 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야? 1몰 질량 B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아까 우리 보기에 있었잖아. 같은 부피에 들어있는 몰수는 아까 내가 같다고 했잖아. 그러면 1몰의 질량을 비교하는 것이나 1리터의 질량을 비교하는 것이나 어때야 되는 거야? 똑같아야 되는 거야. 그걸 원하는 거야, 이 문제에서는. 그러면은 6리터의 질량이 몇 g이야? 16g이잖아. 그러면 나는 얘의 분자량은 이거구나. 이게 돼야 된다고. 나는 지금 뭘 구한 거야? 1리터의 질량을 구한 거잖아. 6리터가 16g이잖아. 그럼 1리터의 질량은 6분의 16이 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AB3는 9리터가 30g이잖아. 그럼 1리터의 질량은 9분의 30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1리터의 질량은 9분의 30. 그 다음에 CB2는 12리터가 23g이잖아. 그럼 1리터의 질량은 23을 12로 나눈 거잖아. 이렇게. 이거 사실 약분하면은 3분의 8이 될 거고 요거는 3분의 10이 되니까 뭘로 다 통분해버리자. 12로 전부 통분을 해버리자. 요거 12로 통분하면 얼마 곱해야 돼? 4를 곱해야 되잖아. 3, 4, 10이니까. 그러면 4, 8에 30이니까 AB2의 분자량을 32로 잡으면 되잖아. 요거는 4 곱하면 얼마 돼? AB3의 분자량을 40으로 잡으면 되잖아. 요건 그대로 10이니까 CB2의 분자량을 23으로 잡으면 되잖아. 무슨 말이 되지? 그러면은 어때? AB2가 30인데 AB3가 40이야. B 한 개 더 많아지니까 얼마 커졌어? 8만큼 커졌네. 요거는 열리 말해도 되겠네. 그러면 B 원자량이 얼마가 되는 거야? 8이 되는 거잖아. 그럼 8이 16이잖아. 그럼 A 원자량 얼마가 되면 되겠어? 16이 되면 되겠지. 문제에서 B하고 C를 물었냐? 그럼 C도 구해야지. 이거 뭔데? 8, 2, 16 아니야. 그럼 C는 얼마가 되면 돼? 7 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됐어? 그러면은 B, C를 비교해봐. 누가 더 큰 거야? B가 더 큰 거잖아. 이렇게 푸는 거야. 이런 방법도 있어, 얘들아. 선생님, 저는 어차피 1몰 질량 비교하려면 동일한 부피일 때의 질량을 구하면 되니까 6하고 뭐 9하고 12에 최소 공배수를 구해가지고 얼마 돼요? 뭐 18, 36 하면 되겠네, 그지? 그러면 요거 36리터, 66에 36리터, 요것도 36리터의 질량을 싹 구해가지고 비교하겠습니다. 아무 문제 없는 거지.
66에 36이니까 분자량을 뭐 16 곱하기 6으로 보고 94 36이니까 30 곱하기 4를 분자량으로 보고 3배한 게 36이니까 나는 이것을 분자량으로 보고 풀겠습니다. 아무 문제 없다는 거야. 핵심은 뭐야? 나는 1몰 질량의 비율을 구해야 하는데 접근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같은 부피의 질량을 구해서 그거를 분자량, 몰 질량으로 인지할 수 있느냐? 그걸 묻는 문제라는 거야. 무슨 문제 아닌지 알겠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계산이 더 복잡해지니 뭐 해버려라. 그냥 1리터의 질량을 구해서 문제 풀어라 이 말인 거야. 그 다음에 1g에 들어있는 비원자수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 이제 니은을 이용하는 건데 나는 어때? 자, 우리 나의 분자량이 얼마니? 36인 거, 40인 거 구했지? 그럼 이렇게 가면 되잖아. 40분의 1이 뭐야? 분자의 몰수잖아. 40분의 1이. 거기다가 B원자수니까 곱하기 얼마 하면 되고 3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의 분자량 얼마죠? 다의 분자량은 23이죠? 그럼 얘는 23분의 1 한 다음에 B원자수니까 곱하기 얼마 하면 되는 거예요? 2를 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40분의 3과 이게 지금 23분의 1을 뭐 하면 돼? 비교해서 문제 풀면 되는 거잖아요. 되냐? 이런 것도 좀 비교가 힘들면 분모를 맞춰주기 힘들잖아? 그러면 분자를 맞춰줘가지고 풀어도 괜찮아. 이 분모 분자 얼마 곱하고 2 곱하고 요거 분모 분자에 3 곱하면 분자가 6으로 같아지잖아. 그럼 분모 큰 게 작다 이렇게 풀면 좀 비교가 쉬워진다는 거지. 이거잖아. 이거 조금 힘들다 그러면 요거다 2 곱하면 6이잖아. 요건 80이고 요건 3 곱하면 분자 6이고 얼마야? 3, 3은 9, 3이 6. 어때? 분모가 작은 게 어떤 수? 큰 수. 분모가 큰 수가 작은 수. 이렇게 비교해도 쉽게 비교가 된다는 거야. 꼭 분모를 통일하기 힘들면. 이건 너무 크잖아. 통분하려면. 그런 방법도 있다는 거야. 그럼 누가 큰 거야? 다가 큰 거 맞지? 69분의 6이니까. 자, 14번. 자, 분자식 주어지고 질량 주어지고 분자량이라는 게 이제 몰 질량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 뭐가 주어졌어? 부피가 주어졌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부피가 주어졌다는 건 사실상 몰수에 대한 정보가 주어졌다. 맞죠? 방금 풀었던 거하고 별반 차이 없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전체 원자수가 주어졌으니 우리는 전체 분자수로 접근을 해볼 텐데 바로 옆에 전체 분자수에 대한 정보가 주어져 있는 꼴이 되는 거지. 그럼 이제 바로 가보자. 지금 얘는 부피가 쭉쭉 이번엔 또 조건이 돼 있네. 1몰 몇 리터라고 돼 있니? 24리터라고 돼 있네. 그러면은 야 이거 8리터잖아. 3분의 1몰 아이가 요거 일단 정확히 구할 수 있으니 자 밑에 거는 A리터라고 돼 있으니까 24분의 A몰이 되겠지. 1몰 질량 얼마? 104g. 현재 질량 얼마? 26g. 누가 봐도 26은 104에 4분의 1 맞나? 4분의 1이니까 몇 몰이야 얘는? 4분의 1몰. 그리고 1몰 24리터니까 그거에 4분의 1이면 4, 6에 24 해서 몇 리터? 6리터가 되는 거지. 아직까지 뭐 크게 기술을 쓴 게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정리만 한 겁니다. 자, 근데 여기다 보자. 얼마 곱하면 되나 얘들아? 원자수 구하려면 x, y2니까 3 곱하면 되고 24분의 a에다가 z, x2니까 얼마 곱하면 돼? 3 곱하면 되고 z2, y4니까 얼마 곱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6 곱하면 되는 거야. 이게 1 나왔어. 근데 사실은 1 안 나와도 되는데 나온 거야. 상대값이기 때문에 꼭 1 안 나와도 되거든. 근데 친절하게 1이 나온 것 뿐이야. 그러면 얘는 얼마가 나와줘야 되겠어? 보자. 얘는 1.5가 나와주면 되겠네. 비율이 일정해야 되니까 얘는 뭐가 나오면 돼? 얘는 B가 나오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여기까지 됐냐? 그러면은 여기 얼마냐? 8분의 A가 1.5니까 A는 얼마가 되노? 1.5 곱하기 8이 될 거 아니야. 됐어요? 얼마가 되냐? 1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요도 곱하면 2분의 3몰 I가? 그럼 B는 얼마가 되면 되냐? 1.5가 되면 되는 거잖아. 자, A 값 얼마야 그러면? 12. B는 1.5 맞죠? 그럼 12에다가 2분의 3 곱하는 거 맞지? 그럼 18 맞는 거 같네? 됐죠? 니은 1g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수 이제 지겹도록 나오지 그지? 나는 야 분자량을 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보자. A가 아까 얼마였냐?
12였고 몇 몰이냐 그러면 0.5몰 맞지? 0.5몰이니까 현재 질량 0.5몰이 23이니까 분자량 1몰 질량은 46 맞죠? 그 다음 얘는 몇 몰인데 3분의 1몰이라 했잖아. 3분의 1몰이 18g이니까 1몰 질량은 몇 그램? 54g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 1g에 들어있는 전체 원자수를 구하려면 나의 경우에는 46분의 1 해서 분자수 구하고 ZX2니까 3 곱하면 되고 다는 어때? 분자량이 104니까 104분의 1 해서 1g당 분자수를 구하고 거기다가 얼마 곱하면 되는 거야? 2개 4개니까 6을 곱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돼요? 그래서 누가 큰지 비교하면 되죠. 왜 6을 곱하는지 알죠? 104분의 1 한 다음에 Z2Y4니까 2 더하기 4는 6이잖아요. 그러면 이거잖아. 2, 5, 10, 2, 4분의 1 곱하기 3하고 똑같으니까 3, 3 같으니까 요게 더 큰 수니까 나가 더 큰 수다 이렇게 비교하면 되잖아. 정확하게 계산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가능하지. 그 다음 T-1기압 온도 압력 같을 때 X2 6리터. 근데 이거 X2건 Y2건 관심이 없고 이게 중요한 거야. 6리터는 몇 분의 몇 몰이야? 4분의 1몰 맞지? 6, 4, 24니까 그럼 얘 몇 몰? 4분의 1몰. 그럼 지금 뭘 묻고 있는 거야? 4분의 1몰을 묻고 있는 거지. 그럼 뭘 알아야 돼? X의 원자량 내지는 X2의 분자량을 알아야 되는 거야. 맞죠? 어때? 지금 딱 봤을 때 원자 종류가 몇 가지야? 3가지지. 그럼 식 적어볼까? 저기 X 원자량 하나에다가 Y 원자량 2배 했는 게 얼마? 54. 아까 했었지? 그 다음에 Z 원자량에다가 X 원자량 2배 했는 게 얼마? 46. 그 다음에 세 번째 EZ 맞죠? 플러스 몇 I? 4Y에다가 얼마 한 게? 104. 마찬가지 요거 연립할 수 있어 없어? 연립할 수 있지? 연립해서 X 원자량만 구하면 X2 4분의 1몰 질량 구하는 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거지. 됐죠? 이걸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문제예요. 그래서 보통 조금 문제를 간단하게 내면 요 앞에 풀었던 문제처럼 AB2, AB3 이런 것처럼 굳이 연립 안 하게 낼 수 있으니까 여기에 너무 부담 가질 필요는 없는 거야. 알겠지? 여기에 매몰되면 안 되는 거야. 앞에 요 라인이 중요한 거야. 알겠지? 정리해봐. 자, 35번 봅시다. 자, 다음은 고체 A와 B가 반응해서 C를 생성하는 반응이다 했을 때 항상 습관적으로 내가 눈을 돌려야 되는 것이 이 상태가 모두 기체가 맞는지 등등을 확인한다. 근데 보니까 A는 뭐야? 고체잖아. B하고 C는 어떻게 돼? 기체가 되는 거지. 문제 주어진 겁니다. 자, 줄 거 보자. 실린더에 같은 질량의 AB를 넣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질량의 AB를 넣고. 저게 중요한 조건이거든. 자,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할 때 아니 뭐 몇 몰인지를 알아야 뭔가 해볼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이렇게 생각해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 같은 질량에 그랬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잖아. 1g을 1g과 반응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같은 질량이니까. 그럼 우리 항상 이런 문제 어떻게 풀지? 내가 질량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몰수를 구해서 푼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면 몰수 구해야 되니까 이거 12분의 1 되고 요거는 32분의 1 되잖아. 맞지? 이 숫자가 너무 힘들잖아. 그러면 결국엔 몇 몰인 거야? 32몰하고 12몰이 반응합니다 해도 되고, 숫자가 너무 큰 거 싫어하니까 16하고 6 하면 얼마냐? 8하고 3이냐? 요렇게 8몰과 나는 3몰이 반응한다고 풀겠다? 요렇게 해도 괜찮은 거야. 몰수비는 8대 3이 확실하잖아. 무슨 말이 되지? 그렇게 풀어도 되잖아. 근데 이렇게 풀어도 되지. 이제 우리가 사실 앞에서 연습한 게 있으니까 질량이 같은 AB지. 이게 지금까지 계속 보던 뭐야? 단위 질량당 1g당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우리가 만약에 연습이 충분히 돼 있다면 사실은 같은 질량이고 화학식량이 12대 32니까 몰수비는 12대 32에 뭐가 되겠구나? 역수가 되겠구나. 우리는 사실은 알 수 있어야 되지. 모른다면 이렇게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가도 되거든. 지금 빨리 갈 필요는 없거든. 그래서 쌤 저는 그냥 32, 12로 풀겠습니다. 그래도 되고 숫자 너무 크니까 싫어서 약분해서 풀겠습니다.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다 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몇 대 몇의 몰비로 반응을 해야 돼? 2대 1로 반응해야 되지. 자, 얘가 8몰 몽땅 반응하려면 얘 몇 몰 필요해? 4몰이 필요하지. 부족하지. 내가 부족한 놈한테 맞춰주자고 했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얘가 3몰 몽땅 반응하고 얘가 6몰 반응하고 2대 1대 2니까 얘가 몇 몰 생기면 거야? 6몰 생기면 되니까 반응이 끝나면 얘는 없고 얘가 2몰 남아 있으면 되고 얘는 6몰이 생성이 되면 되는 거잖아. 여기까지가 문제 분석이잖아. 됐어? 뭐 계산이 어려운 게 있어? 뭐가 있어? 할 수 있어야지 이 정도는. 기억. 반응 후 실린더 속 물질의 질량은 감소한다. 이거 고민해야 돼. 우리 질량 보존은 중학교 때부터 해오던 거 아니야? 고민하면 지는 거야. 틀렸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CO2가 발생해서 전체 질량이 줄어드는 경우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건 그런 문제는 아니잖아. 맞지? 그 다음 반응 후 실린더의 부피는 반응 전보다 감소한다. 얘들아, 실린더의 부피는 결국 누가 결정하는 거니? 몰수가 결정한다 하지마. 정확히 하자. 이렇게 하자. 어디에 비례한다? 기체의 몰수에 비례하는 거야. 그래서 감소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 칠판 한번 봐줄래? 8하고 3하고 더하면 얼마야? 11이지. 2하고 6 더하면 얼마야? 8이지. 감소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틀리는 거지. 틀리는 거잖아. 왜? 이거 기체 아니라니까. 고체잖아. 처음부터 얘기했잖아 내가. 얘가 고체니까 잘 생각해봐. 반응 전에 8 더하기 3이 총 부피가 아닌 거지. 뭐가 총 부피인 거야? 반응 전에 총 몰수는 이거지. 3몰이었지. B만 기체니까. 맞지? 계속 봐. 반응 끝나지? 이거 누구야? 2몰이지? 그렇지만 얘도 뭐야? 고체잖아. 누구만 기체인 거야? 6만 기체인 거야. 그치? 그러면 반응이 끝난 후 기체의 몰수는 몇 몰 되는 거야? 6몰 되는 거야. 그럼 정확히 얘기했을 때 반응 전과 후에 부피 B는 몇 대 몇이 맞는 거야? 1대 2가 맞는 거야. 그래서 뭐 한다 하면 돼? 증가한다 하면 맞는 말이 되는 거야. 됐어? 그래서 고치세요. 증가한다. 이렇게. 뭘 조심하면 된다? 고체를 조심하면 된다. 반응 후 남은 반응물과 그 다음에 생성물은 몇 대 몇이야? 2대 6이니까 1대 3이다. 이렇게 해서 뭐가 답이 되는 거야? 디귿이 답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6번 봅시다. A가 B로 되는 화학 반응식이다 라고 되어 있고 A가 2B로 바뀌고 있고 둘 다 기체인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자, A 1몰이 반응하면 B 2몰이 생성되는, 이거 뭐 깊게 설명하지 않아도 개수비가 1대 2니까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 A가 1몰 반응하고 B가 2몰 생성되는데 봐봐. 얘가 1몰 반응하면 얘가 2몰 생긴다고 했는데 문제에서 B의 몰 질량이 Bg 퍼 몰이라고 했거든. 그러면 B가 2몰 생성된다는 건 질량으로 따지면 2Bg이 생성된다고 봐야 되지. 근데 항상 화학 반응식은 뭐가 성립하지?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지. 그러면 A도 몇 Bg이 반응해야 되는 거야? 2Bg이 반응해야 되는 거잖아. 아, A는 1몰이 2B네. 그럼 A 몰 질량은 얼마가 되면 되는 거야? A 몰 질량은 2B가 되면 되니까 A의 몰 질량은 2B니까 몰 질량의 B는 2B 대 B 2대 1 맞는 말이잖아. A는 몰 질량 2B, B는 몰 질량 원래 주어졌잖아. B 이렇게. 그리고 A가 Wg 모두 반응했을 때 B의 몰수를 묻고 있는 거지. 자, 쌤이 뭐라 했노? 화학 반응식 풀 때 질량이 주어지든 뭐가 주어지든 뭘 구해서 간다? 몰수를 구해서 간다. 기억납니까? 보자. A 질량이 W인데 우리는 뭘 구해놨니? A의 몰 질량을 구해놨잖아요. 그러면은 A의 몰 질량으로 나누면 이게 누구의 몰수가 되는 거야? A의 몰수가 되는 거잖아. A의 몰수.
거기다가 몇 배 한 것이 1대 2니까 2배 한 것이 내가 이렇게 연습했던 것 같은데 A가 1몰 반응할 때 B가 2몰 생성된다. 이렇게 연습시켰던 것 같은데 지난주에. 그러면 요게 누가 되는 거야? 바로 요 계산값이 B의 생성된 몰수가 되는 거지. 그럼 어때? 이 약분되니까 고칠래? B분의 W몰이다. 이렇게 고치는 거야. 문자가 주어지건 숫자가 주어지건 우리한테 문제 푸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야 되는 거야. 됐지? 그러면 고치자. 이거 딱 지워가지고 B분의 W몰이다. 답은 3번이 되는 거지. 1번 보자. 자, 묽은 연산 100ml를 담아가지고 W1을 쟀어. 거기에 탄산칼슘 1g을 넣었더니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면 결국 요거에 총 질량, 물론 삼각 플라스크에 포함되긴 했지만은 총 질량은 W1 더하기 몇 그램 넣었다고? 탄산칼슘을 1g 넣었으니 W1 더하기 1g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삼각 플라스크가 포함되긴 했지만 반응물의 총 질량이야. 뭐 어차피 생성물의 총 질량에도 삼각 플라스크 포함되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 없는 거잖아. 그러면 원래 같으면 전체 질량은 같아야 하지. 근데 CO2가 뭐 해버리지? 기체니까 도망가 버리지. 그러면은 남아있는 질량은 얘들 둘하고 삼각 플라스크밖에 없는 거지. 그런데 보니까 삼각 질량을 측정했을 때 얼마가 됐대? W2가 됐대. 그럼 이 W2는 뭐가 되는 거야? 생성된 CaCl2하고, 응? 그 다음 물하고, 뭐 어쨌든 생성된 반응이 진행된 후 총질량이 되는 거야. 누구만 빼고? CO2만 빼고가 되는 거지. 그래서 W1 더하기 1이 큽니까? W2가 큽니까? W1 더하기 1이 커야 되지. 왜? CO2가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질량 보존 안 되는 건 아니야. 빠져나간 CO2 가져오면 보존되잖아. 그래서 질량 보존 안 된다고 표현하지 말고 그냥 질량 보존은 되는데 이 표면적으로 질량이 뭐 한다? 감소한다고 보면 되는 거야 그냥. 그러면은 결국은 생성된 CO2가 W1 더하기 1에다가 W2를 뺀 이 값이 생성된 CO2의 질량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야, 뭐 뒤에서 뭘 물을지 모르겠는데 확실한 건 이거잖아. 문제에서 탄산칼슘이 모두 뭐 했다고 했어? 반응했다고 했지. 그럼 칠해볼래? 생성된 요 CO2는 탄산칼슘 1g이 몽땅 반응해서 만든 CO2 맞지? 화학 반응 시간 봐봐. CO2도 개수가 1이고 탄산칼슘도 개수가 1이지. 그럼 이렇게 말해도 돼? 반응한 탄산칼슘의 몰수와 생성된 CO2의 몰수는 뭐하다? 같다. 왜? 개수비가 1대1이니까. 내가 지금 말한 걸 식으로 한번 적어볼게. 탄산칼슘의 분자량이 주어졌니 혹시? 화학식량 100이라고 주어졌잖아. 그지? 그럼 봐봐라. 탄산칼슘 1g의 몰수가 이거 맞아? 요게 탄산칼슘의 몰수입니다. 그 다음에 CO2 분자량 있지? 얼마인지 모르겠어. 뭐 주어질지 안 주어질지. 그 CO2 분자량 분의 W1 더하기 1 빼기 W2. 요게 뭔데? 생성된 CO2의 몰수가 되는 거 맞지? 맞아 안 맞아? 맞잖아. 근데 개수비가 1대1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 두 값이 뭐 해야 된다고? 같아야 된다고. 이 식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가 요 유형의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한다고. 됐냐? 아니, 보기는 일단 차치하고 이거 모르고는 이 식을 이해 못한 거라고. 탄산칼슘 1g이 몽땅 반응했다? 그래서 CO2를 이만큼 만들었다? 그러면 탄산칼슘의 몰수와 CO2의 몰수를 구했을 때는 개수비와 같아야 된다. 이렇게 푸는 거라고. 이해됐어? 그러면 뭐 W1, W2 주어지면 이거 구한다든지 CO2 분자량이 주어지면 W1, W2를 뭐 구한다든지 이런 식이라는 거야. W1 더하기 1은 W2이다. 아니라니까? CO2 때문에 질량 감소한다니까? 이미 얘기했던 부분이잖아. 반응한 CaCO3 몰수. 얘들아 여기 있네. 반응한 CaCO3 몰수 100분의 1몰. 그래서 0.01몰. 맞잖아. 그러면 요 값도 얼만데? 생성된 CO2도 몇 몰?
0.01몰 맞지? 그러면 0.01몰의 부피를 구하려면 여기다 얼마 곱하면 되는 거야? 1몰 부피 22.4를 곱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한 칸 두 칸이니까 0.224 리터가 될 거고 밀리리터로 고치면 224 밀리리터가 되는 거지. 곱하기 얼마 하면 되니까 곱하기 1000을 하면 되니까. 됐나요? 그래서 요거 맞는 말 이렇게 가면 되지. 됐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이 식을 적을 수 있느냐 없느냐. 요걸 이해하느냐 못하느냐. 됐지? 넘어가자. 2학년 중간고사 이 부분만 잡으면 돼. 지금 오늘 하면 일단은 끝나. 몰 농도 빠졌거든. 교육까지 빠지면. 그러니까 중간고사 이걸 딱 잡고 있잖아. 만약에 이 내용 몰 파트하고 그러면 그냥 중간고사는 탄탄대로 가는 거야. 근데 몰 이게 흔들리면은 힘든 거야. 물리 역학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것만 잘 잡아놓으면 다음 주에 시험 쳐야 된다 우리. 이번에는 이제 단원 테스트를 아예 실제로 학교 기출 문제 있지. 그걸로 치자고. 그럼 좋을 거 아니야. 그걸 내가 테스트 안 어렵게 많이 어렵지 않게 만들어 줄 테니까 다음 주 단원 테스트 치는데 지금까지 내가 그냥 교재에 있는 문제로 쳤잖아. 그렇게 하지 말고 아예 내가 영남고 문제 뭐 개성고 문제 가져와가지고 효성여고 문제 가져와가지고 실제 시험에 나오는 거 테스트 치고 내가 또 풀이까지 해줘버리고 그럼 그게 뭐 얼마나 더 많이 되겠어. 실제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으니까. 자 봅시다. 기본 문제는 다 풀어주니까 다 풀어줄 겁니다. 8번 봅시다. 자, 탄소와 산소 기체를 반응해서 이산화탄소 얻는다. 일단 식을 적어보자 얘들아. 탄소하고 O2가 만나서 CO2가 된다. 맞죠? 이거 뭐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여기다 얼마 곱하면 끝난다? 2분의 1 곱하면 아니지. 뭐야? CO지? CO2구나. 그러면 뭐 손댈 게 없잖아. C랑 O2가 만나서 CO2가 될 것 같으면 개수를 만질 필요가 없죠. 내가 CO인 줄 알았습니다. 어쨌든 식은 다 적었습니다. 적었고 문제에서 탄소가 몇 그램 있고 주어진 대로 3.6g 있고 O2가 몇 몰 있는 상황? 0.4몰 있는 상황. 이렇게. 근데 이건 질량 별로 안 좋아하니까 이걸 얼마로 나눠가지고 12로 나눠가지고 몇 몰 되는 거야? 결국 0.3몰이 되는 겁니다. 1대1로 반응해야 되지. 이제 이 정도는 알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반응하면 되지. 맞죠? 1대1대1이니까 이렇게. 그럼 반응 끝나면은 O2가 0.1몰이 남고 CO2가 0.3몰이 생겨 있으면 되죠. 됩니까? 답 찾으러 가자. 기억. 남아있는 산소의 몰수는 0.1몰이다. 맞는 말. 생성된 CO2의 몰수는 CO2 분자량 얼마니? 12 더하기 16 곱하기 너무 많이 해서 외우겠다 그지? 44 곱하면 되잖아. 얼마입니까? 13.2g. 오케이. 반응 전과 후에 온도가 같을 때 자 기체의 부피는 이렇게 물었지. 기체의 부피는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기체의 부피는 기체의 몰수에 비례한다. 그러면 한 번쯤 의심하자니까 혹시 기체 아닌 게 있는가? 있지. 야 우리 아무리 그래도 탄소나 흑연이나 이런 것들이 기체가 아니라는 건 알 수 있지 않아? 맞지? 문제 없잖아. 그럼 얘는 기체야 기체 아니야? 탄소만 기체 아니고 나머지는 다 기체가 맞지? 확인하자. 반응 전에 얘가 0.3몰 있고 얘가 0.4몰 있었거든. 그럼 반응 전 기체는 부피를 얼마로 보면 되는 거야? 0.7로 보면 안 되지. 얼마로 봐야 돼? 반응 전에 기체의 몰수는 0.4몰로 봐야지. 그래서 반응 전에 기체가 0.4몰 있었는데 두 개 더하면 얼마가 돼요? 역시나 0.4몰이 돼요. 그러니까 고칠래? 일정하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일정하다. 고쳐야 되겠지. 그러면 전부 어떻게 섞는 거야? 봐봐. 0.3 더하기 0.4 하면 얼만데? 0.7이지. 요거 0.4지 더하면 그러면 감소한다. 맞다 하면 넘어가는 거야. 무슨 말이 돼? 이 디귿 출제할 때 기체의 부피는 반응 전보다
증가한다 이렇게 적어놓잖아. 아무도 안 틀립니다. 틀릴 이유가 없죠. 아니 뭐 틀린 사람이 있기야 있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거 두 개 더해서 0.7 요거 두 개 더하면 0.4 그러면 감소했네 하면 안 되는 건 알겠지? 기체만 비교를 해라. 답은 기억니 됐어? 9번 마그네슘의 양적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화학 반응식 문제에 주어져 있습니다. 자, 마그네슘 12g에 들어있는 반응 용기에 충분한 O2를 넣어 반응을 시킨다. 그래놓고 줄 거 볼래? 충분한 양의 O2를 넣어 반응시킨다. 그럼 무슨 의미일까? O2가 충분하다는 게 메인이 아니고 산소는 충분하니 누가 몽땅 반응을 한다? 마그네슘이 몽땅 다 반응해서 생성물을 만든다. 그걸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반응한 양의 O2를 계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자. 그럼 내가 방금 말했지? 충분한 양의 O2라고 했으니까 마그네슘 12g은 남는 것 없이 몽땅 반응한다. 이거 됐냐? 그런데 생성물은 몇 g이 생긴다고 했다? 20g이 생긴다고 문제에서 이야기했다. 아직 기술 안 썼다. 그냥 있는 그대로 적기만 했다. 근데 우리 중학교 때부터 늘 하던 게 뭔데? 질량 보존 법칙 아냐? 그럼 반응물의 총질량과 생성물의 총질량 같아야 하지? 그럼 반응물의 실제로 반응한 반응물의 총질량 얼마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 8g이 반응을 했단 얘기지. 산소가 8g 있었다는 게 아니야. 반응한 양이 8g이라고. 반응한 양이. 그런데 야, 일단 요게 8g이면 요거를 32로 나누잖아. 그러면 4, 8에 32니까 몇 몰이 되는 거냐면 이거 실제로 몇 몰 반응했다는 거야? 4분의 1몰 반응했다는 거 맞잖아. 그치? 그 다음에 산소와 O의 몰 질량은 16과 24라고 했으니까 얘는 16, 몰질 16이잖아? 마그네슘 질량이 12 맞지? 그러면 24로 나는 맞네. 딱 떨어지잖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개수비가 2대 1대 2잖아요. 그럼 얘는 몇 몰 생겨야 되는 거야? 2분의 1몰이 생겨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됐냐? 그리고 야 여기 보면은 마그네슘이 두 개 있거든. 근데 여기 개수가 얼마라고 되어 있어? 2라고 되어 있잖아. 그럼 이렇게 돼야 되는 거 맞아? 이렇게 돼야 좌변에 마그네슘 두 개, 우변도 마그네슘 두 개. 근데 여기 봐봐. 1O2니까 산소는 몇 개 있어야 돼? 두 개 있어야 되지. 그러면 MgO가 되어야만 뭐 할 수 있는 거야? 산소의 개수도 두 개가 될 수 있는 거잖아. 결론 X는 뭐라는 거야? MgO다. 요거 알 수 있는 거지. 그럼 끝났잖아. A 값 얼마? 반응한 O2의 양 몇 몰? 4분의 1몰 구했잖아. 그 다음에 X는 MgO이다. 여기 있잖아. X는 MgO이다. 이것도 구했잖아. 0도씨 1기압에서 O2 A몰의 부피는 아까 A몰이 몇 몰이었니? 요게 4분의 1몰 맞지? 요게 4분의 1몰입니다. 그런데 1몰 부피가 얼마라고 했어요? 22.4라고 한 거 맞지? 그럼 4분의 1몰은 몇 리터가 되면 돼? 5.6리터가 되면 되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맞는 말 되겠지. 됐나요? 그럼 다 맞는 말인 것 같은데 5번이 답이 되겠네. 됐어? 하자. 자, 10번 문제 볼게. 자, 이제 이렇게 어떤 반응이 진행이 될 때, 부피에 대한 정보가 주어졌는데, 일단 패턴을 먼저 한번 보자. 이렇게 일정하다가 증가하고 있지. 근데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일정하다가 증가하는 경우도 있고, 뭐,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증가하다가 뭐 증가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여기서 반응이 완결됐다라는 느낌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반응이 진행 중에 있으면 뭔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데, 승훈아 이제 일나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데 뭔가 반응이 끝났기 때문에 드라마틱한 변화가 생기는 거거든. 그러면 적어볼래? 아, 여기서 뭐 했구나? 반응이 완결되었구나. 완결되었구나. 그래프를 해석해야 되니까. 자, 그다음 여기 볼래? 여기는 넣어준 B가 있나 없나? 아직까지 넣어준 B가 없지 않나? 그러면 요 상태에서는 누구만 있는 거지? 아직까지?
A만 있는 거지. 그렇잖아. 아직까지 B를 넣기 전이잖아. 근데 여기서 반응이 완결됐다며. 화학 반응식 봐봐. 반응이 완결되면 누구만 있어야 돼? 생성물만 있어야 되는 거 맞지? 그러면 요 점에서는 누구만 있는 거야? 생성물인 C만 있는 거야. 요 이해하니?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A가 V리터 몽땅 다 반응하면 C도 몇 리터 생긴다는 거야? V리터가 생긴다는 걸 알려주는 거 아니야? 그럼 바로 이 값은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A가 V리터가 몽땅 반응하니까 C도 V리터가 생겼잖아. 그 말은 A와 C의 부피비가 V 대 V 1대1이란 얘기니까 몰수비도 1대1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러면은 이 V리터가 애초에 A가 몇 몰 있다고 했으니까 1몰 있다고 했으니까 요거는 A 몇 몰의 부피가 되는 거야? 1몰의 부피가 되는 거지. 그리고 개수비가 몇 대 몇이니? 2대 1 맞니? 그러니 요 값은 얼마가 되면 되는 거야? 2분의 1몰을 가해야 반응이 완결될 거 아니냐고. 다 풀었어 이제. 그러면 C값은 구했잖아 바로. 저거 2. 그리고 그 다음 문제에서 2A 플러스 B가 2C가 되는데 얘 1몰하고 2X몰이 반응한대. 그 말 맞지? 그랬을 때 뭘 묻고 있는 거야? 반응 후 전체 기체의 부피를 묻고 있는 거야. 야 2X가 뭐야? 일단 X가 2분의 1이니까 2X는 몇 몰이야? 1몰이고 부피를 물었으니 응? 다 기체인지 확인해봐. 다 기체 맞아. 그럼 가봅시다. 2대 1로 반응하면 얘가 1몰 반응하면 얘는 2분의 1몰 반응하고 얘가 1몰 생겨야 되지. 그럼 반응 끝나면 얘가 몇 몰 있어? 2분의 1몰이고 얘 몇 몰 있어? 1몰 있지. 그러면 반응 끝난 후에 총 몰수는 몇 몰이 되는 거야? 2분의 3몰이 되는데 얘의 부피를 구하면 답이 되는 거잖아. 우리는 알고 있지. 뭘 알고 있는데? A가 아까 1몰이 V리터였다는 걸 알고 있잖아.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부피는 2분의 3몰에 해당하는 부피를 묻는 거니까 여기다 얼마 곱해주면 답이 되는 거야? V를 곱해주면 답이 되는 거지. 해서 2분의 3V리터 이게 답이 되는 거야. 됐니? 자, 실력 문제 풀어봅시다. 자, 이런 문제 풀 때 일단은 CO하고 O2가 만나서 CO2가 생기니까 식을 적어보면 되지. 자, CO하고 O2가 만나가지고 이번엔 CO2가 된다. 요거 맞지? 그래서 요게 그거지. 요 자리에다 뭐 써주면 끝나는 거야? 2분의 1 써주면 개수가 다 맞는 거잖아. 그지? 2분의 1 하면 한 개, 한 개, 두 개니까 양변에 2 곱해가지고 개수를 맞추면 2대 1대 2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자, 개수비가 2대 1이니까 부피비 몇 대 몇으로 반응해야 되는 거야? 2대 1로 반응해야 되는 거 맞지? 여기다 표시하자. 요거 2리터 반응하면 요거 1리터 반응하고 그러면 CO2가 몇 리터 생기면 되고 2리터 생기면 되고 O2가 1리터 남아 있으면 되겠네. 있는 걸 적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리터 1리터 있어도 똑같이 반응하고 대신에 이번에는 O2가 남았고 여기선 CO가 남았죠. CO가 1리터 남았죠. 생성물은 똑같이 2리터 맞죠? 그래서 1 더하기 2는 3이잖아요. 그 다음 여기는 어떻게 되노? 2대 1로 반응하니까 얘가 2리터 반응하고 얘가 4리터. 그럼 마찬가지 CO가 1리터 남고 생성물은 2배니까 4리터가 생기겠지. 그럼 벌써 X값 나왔지 않냐? 1 더하기 4니까 X는 얼마가 되면 된다? 5가 되면 된다. 이렇게. 그러면 X는 5 맞고 1과 2에서 남은 반응물의 부피는 1리터, 1리터 같고 생성물의 양은 3에서가 2에서의 몇 배이다? 2배이다. 이것도 맞는 말. 됐지? 됐어? 12번 보자.
다음은 기체 X와 Y의 몰수를 달리하여 반응을 완결시켰다. 이렇게 돼 있고, 지금 개수비가 하나도 안 주어져 있죠. 하나도 안 주어져 있고, 밑에 대신에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칠판 한번 보자. 지금 반응 후에 Z가 2대 6이지. 그럼 몇 배가 더 생긴 거야? 3배가 더 생긴 거 맞지? 그러면은 요게 3배가 더 생겼다는 건 실험 1보다, 가보다 나에서 반응한 양이 몇 배라는 거야? 3배라는 거 맞아? 칠판 볼래? 얘가 만약에, 칠판 봐봐. 3몰이 몽땅 반응하게 되잖아? 그러면 가보다 나가 반응을 3배 더 해야 되니까 가에서 Y가 3몰이 반응 다 해버리면 이거는 몇 몰 반응해야 돼? 9몰이 반응해야지 성립을 하는 거잖아. 말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실험 첫 번째 시기 실험 가인데 실험 가에서 죽었다 깨어나도 Y는 3몰 반응 다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최대 2몰밖에 반응을 못 하는 거야. 그래야 3배 하면 6이 나오니까 그 말은 누가 남았다는 거야? 반응 가에서는 무조건 Y가 반응을 다 하지 않고 남았다는 거야. 3몰 반응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Y가 남았다는 건 누가 반응을 다 했다는 거야? X가 반응을 다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감으로 가는 게 아니야. 다시 Y가 3몰 몽땅 반응했다면 3배에 해당하는 나는 9몰이 반응을 해야 되는데 안 되잖아. 그럼 남았다는 거야, Y가. 그럼 X가 반응을 다 했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알고 있거든. 첫 번째 반응보다 두 번째 반응이 3배만큼 반응을 더 한다는 거 알고 있으니 1을 3배 하면 몇 몰이 반응해야 되는 거야? 3몰이 반응을 해야 하는 거야. 이번엔 누가 남았어? X가 남았지. 그러면 Y가 반응을 다 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X가 남았기 때문에. 근데 또 얘기해보자. 나보다 3분의 1만큼만 반응해야 되잖아. 그럼 6 곱하기 3분의 1이 얼마야? 2리터, 2몰 되는 거 맞지? 실험 1은 얘가 2몰 반응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합니까? 그럼 개수비가 1대 2대 생성물 2니까 1대 2대 2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됐어요? 그러면은 자 X 1몰하고 2몰의 Y가 반응했으니 결론적으로 Z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냐? 2몰의 X 이렇게 되어 있냐? 그렇게 되어 있네. 1대2 1대2 맞으니까 1대2 대2 그러면은 2Z 이렇게 써놓고 기억 A하고 B를 구해라. 몇 대 몇이다? 1대2다. 이런 식으로 니은 실험 가에서 Y는 요 있잖아. 3-2 1몰 남는다. 됐잖아. 그 다음 실험 나에서 반응 후 기체 전체의 몰수는 생성물 6몰 하고 남은 거 얼마니? 4 빼기 3이제 4 빼기 3은 1이니까 오케이 7몰이다. 이건 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죠. 저것만 잘 할 수 있다면 제일 처음에 13번 자 T도시 1기압에서 4V1를 넣은 후 반응했더니 8V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응 후 A와 B의 양은 같다. 뭐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 A와 B의 양이 같다는 건 이런 겁니다. 자 보세요. A가 반응해서 B하고 이렇게 생기는데 물론 반응이 완결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완결됐다면 A가 남아있지 않아야 하니까 그러면 A랑 뭐 B랑 양 같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지? 그럼 봐봐리. 어차피 우리 개수비가 몰수비라는 걸 이용할 거지? 할 거지? 그런데 어차피 부피나 몰수나 비례하니까 난 그냥 부피로 가겠습니다. 4V만큼 있었습니다. A가. 근데 얼만큼 없어졌는지 모르겠는데 K만큼 없어졌다고 하자. 근데 A랑 B가 1대1로 반응하니까 얘는 K만큼 생기면 되는 거 맞지? 그리고 K에 C 배하니까 C 곱하기 K만큼 생성이 된 거잖아. 있는 그대로 얘기한 거야. 그냥 문제에서 말한 대로. 그러면 반응이 끝나고 나면 4V에서 K를 뺀 만큼 남고 K만큼 생겨 있고 C 곱하기 K만큼 생겨 있지.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남아있는 A와
문제에서 B의 양이 뭐 하다고 했어? 같다고 했잖아. 눈으로 봐도 되겠다. 4V-K는 K이다. 이 K는 4V이다. K는 몇 V가 된다? 바로 2V가 된다. 이렇게. 그러면 요거 얼마 반응했다? 2V 반응하고 2V 남았고 2V 생겨있고 얘도 얼마 반응했다? 2V 반응했다. 잘 봐. 요 두 개 다 몇 V야? 4V지. 근데 반응 끝나고 총 몇 V야? 8V잖아. 그럼 여기 몇 V가 돼야 되는 거야? 요게 8V고 K는 2V니까 C는 얼마가 되면 되는 거야? 이 K 맞죠? 2V지? 그러면 더해서 8V니까 이거 잘못 적었네? 요게 4V니까 요게 4V가 되면 되지? 그러면 C 곱하기 2V가 4V니까 C 값은 얼마이다 바로 나오는 거야? 2다가 바로 나오는 거잖아. 됐어? 4V, 2V, 2V 해야 8V가 되니까. 그러면은 C 값은 얼마입니까? 아픈 것 같은데 C 값은 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반응 후 실린더 속에 C의 양은 얼마가 된다고요? 4V가 된다고. 이건 4V. 됐죠? 그 다음에 반응 후 A 몇 V? 다 적어놨잖아. 2V, B도 몇 V? 2V. 그럼 1이네. 그러면 2 곱하기 1이니까 답은 얼마 하면 돼? 2 하면 끝나는 거잖아. 이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자, 14번 한번 보자. 자, A 8g이 들어있는 강철 용기에 뭐 강철 용기라는 의미는 보통 부피가 변하지 않는다 뭐 그런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어쨌든 강철 용기에 B의 질량을 달리해서 반응을 한다. 그리고 A의 몰 질량은 B의 몰 질량이 몇 배이다? 뭐 2배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편하게 이렇게 합시다. A의 몰 질량을 2로 잡고 B의 몰 질량을 1로 잡으면 문제 풀기가 훨씬 쉬워지겠죠. 그죠? 그러면은 A 8g, B 1g, A 8g, B 6g이니까 이렇게 하자. 2분의 8 하면 요걸 4몰로 잡아주고 1분의 1 하면 1몰로 잡아주면 되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2분의 8은 4몰이고요. 1분의 6이니까 몇 몰로 잡으면 됩니까? 이렇게 6몰로 잡아놓고 문제를 접근해보면 끝나는 거거든 사실은. 자, 지금 개수는 문제에 다 주어졌잖아. 2A 플러스 B가 2C 되는 반응에서 가부터 가자. 첫 번째 거. 얘가 4몰이고 얘가 1몰 있는 상황. 맞지? 자, 2대1로 반응하니까 이제 이 정도는 쉽게 할 수 있지. 이렇게. 2대1 대 2니까 이렇게 생성이 돼. 그럼 반응이 끝나면 요거 2몰 남아있고 요거 2몰 생겨 있으면 돼. 그러면은 반응 후 C의 양, 그 다음에 전체 기체의 양, 몰수 이렇게 되어 있고 전체 기체 양분의 C의 양 이 말이네. 그러면은 X는 전체 기체 하기 전에 한번 더 확인해봐. G 맞는지 한번 확인해봐.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전체는 4고 그 중에 C는 2고 이렇게 가는 거지. 맞지? 전체는 2 더하기 2니까 4고 C는 2몰 생겨있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2A 플러스 B가 반응해서 2C가 되는데 두 번째 거 4몰 6몰 있네. 그러면 6몰 몽땅 반응하려면 12몰이 있어야 되니까 안 된다 그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얘가 4몰 반응하고 얘가 2몰 반응하고 4몰 생기면 되겠네. 그러면 602는 4고 얘는 4니까 전체는 8이고요. C는 4. 이게 Y가 되겠네요. 그럼 둘이 다 뭐야? 2분의 1로 같네. 답 몇 번이야? 2번. 이렇게 가는 겁니다. 됐어? 한번 보자. 자, 지금 보면 조건이 쭉 주어졌고 일단 눈에 띄는 건 실린더의 높이라고 하나? 그게 이제 OH, 4H 주어졌지. 이건 뭘 표현해주고 있는 거지? 부피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는 거 맞지? 반응 전과 반응 후의 부피비가 5대 4다. 이거 알려주는 거지. 그 다음에 또 지금 부피비가 5대 4라는 것은 반응 전과 후의 몰수비가 5대 4라는 정보를 주는 것과 매한 가지다. 이건 뭐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너희들 지금 O2가 3몰이고 O 원자량이 문제에 주어졌지. 32가 1몰 맞지? 그럼 3몰은 몇 g이야? 96g 맞니 얘들아? 3몰은 96g이야. 두 개 더하면 얼마야? 224g 맞나 총질량이? 224g이 뭐가 되는 거야? 총질량이 되는 거야. 맞지?
야, 근데 O2랑 Y 160g 있을 때도 총 질량이 얼마 돼야 되는 거야? 똑같이 224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질량 보존이 성립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224 빼기 160을 하면 얼마가 되는 거지? O2가 64g이 되고 얘가 몇 몰이 되는 거야? 2몰이 되는 거야. 맞죠? 2몰. 그러면은 자, 원래 O2가 3몰 있었는데 2몰 남았다는 건 오케이. O2가 몇 몰 반응했다? 1몰 반응했다고 문제에서 이미 말해주고 있는 거네. 그러면은 O2가 3몰 중에 1몰 반응했다는 건 일부가 남았다는 거지. 그럼 누가 몽땅 반응했다는 거야? X 128g이 몽땅 반응했다는 거고, 잘 봐. 개수비가 몇 대 몇이야? 1대 2지. 그러면 O2가 1몰 반응했다는 건 X는 2몰 반응했다는 거잖아. 아, X 128g이 몇 몰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야? 2몰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일단 X에 뭐가 나오니? 분자량 1몰 질량이 얼마라는 거 알 수 있어? 몰 질량이 64g per 몰이라는 거 이미 캐치가 됐지. 1몰 64g. 왜? 2몰 128g이니까. 됐냐? 계속 봐. 야, 방금 했잖아. 요게 2몰이라며. 물어보자. 요거 두 개 더하면 몇 몰이고? 5몰 맞지? 야, 5몰이 5H지. 그러면 4몰은 몇 H가 돼야 돼? 4H가 돼야지. 이렇게 물었어야 되는데 4H는 몇 몰 돼야 돼? 4몰 돼야 되잖아. 요게 몇 몰이야 지금? 2몰이지. 그럼 바로 나오잖아. X 160g이 몇 몰 돼야 되는 거야? 2몰이 돼야 되는 거야. 맞지? 아, X가 2몰 반응하고 O2가 1몰 반응했더니 Y가 2몰 생겼네 이 말이니까 A값 나오잖아요. A값 2가 된다. 이렇게 바로 나오잖아요. 다 풀었어 이제. 그리고 Y도 2몰이 160g이니까 Y의 1몰 질량은 얼마가 되는 거야? 몰 질량이 80g per 몰이다. 요것도 캐치가 되는 거잖아요. 돼요? 그러면은 기억 A는 2다. 맞고. 고쳐라. Y의 분자량 몰 질량은 얼마이다? 80이다로 고칩니다. 80이다. 반응 후 남아있는 O2를 반응 후 O2가 얼마 남아있니? 2몰 남아있지. 추가로 필요한 X야. 야, O2가 2몰 반응하기 위해서는 2배. X는 몇 몰 필요하노? 4몰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추가로 필요한 X는 몇 몰 필요하다고? 4몰이 필요하다고. 그런데 1몰이 64g이니까 질량을 구하려면 4 곱하기 64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256g이 필요한 거니까 이것도 맞는 말이 되는 거네. 답은 기억, 디귿 하면 되네. 됐지? 자, 이제 아예 그 2단원이죠. 2단원. 화학원 2단원인데 화학원 2단원은 이제 화학 결합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 이제 결합을 한다는 건 혼자 있을 때보다 같이 있으면 안정하니까 결합을 하는 거 맞지? 그래서 보통 우리가 옥텟 규칙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옥텟 규칙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 간단히 표현하면 첫 번째 껍질엔 2개, 두 번째, 세 번째 껍질은 8개 있는 건 안정하다. 이제 그게 옥텟 규칙인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 더 중요하다는 표현보다는 결국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는 건 주기율표상에서 몇 쪽 원소와 18쪽 원소와 동일한 전자 배치를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그 18쪽 원소하고 동일한 전자 배치를 하는 방법이 금속이냐 비금속이냐에 따라서 틀린 거야. 어차피 비활성 기체는 결합하지 않으니까 차치하고. 그래서 너희들 책에 보면은 내가 이제 이 주기율표에다가 루이스 전자점식이라고 해서 원자과 전자를 이제 점으로 찍은 걸 넣어놨는데, 여기 제일 중요한 건 이거야. 얘들 있지. 얘들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율표 다 배웠으니까 여기 있는 것들은 보통 뭐라고 표현하지? 금속이라고 표현을 하지. 전자를 잃는 것이 좋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들은 보통 우리가 비금속이라고 표현을 하고 전자를 얻는 것이 좋지. 그러면 결합의 종류는 금속과 금속이 만나느냐, 금속과 비금속이 만나느냐,
비금속과 비금속이 만났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지. 통합과학에 우리 분명히 공유결합도 배웠고 이온결합도 배웠지. 우리 화학에서는 공유결합, 이온결합을 다 조금씩 다루긴 하는데 포커스는 공유결합에 맞춰가지고 이번 단원을 배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 단원은 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 근데 넘어가 볼래? 화학 결합을 하기 전에 전기분해가 먼저 나오는 이유가 있죠. 우리가 이제 이런 거잖아. 추측하건대 화학 결합은 뭔가 전자하고 관련이 있다는 건 예측할 수 있거든.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 우리가 전압을 걸어준다, 전류를 흘려준다는 것은 결국 전자를 줬다 뺏었다 한다는 얘기야. 강제로. 그랬을 때 화학결합의 어떤 상황을 보면 화학결합이 전자하고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화학결합을 먼저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화학결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공유결합에 대한 전기분해건 이온결합에 대한 전기분해건 우리가 전압을 걸어준다는 건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이 있다는 얘기잖아. 너희들 전류는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들어가지만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플러스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거 기억하자. 마이너스에서 전자가 나오게 되고요. 플러스 극으로는 전자가 들어가게 되는데 중요한 건 그러면 마이너스 극 주변엔 뭐가 풍부하니? 전자가 풍부하지. 그러니까 모든 전기분해가 마이너스 극 주변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난다? 전자를 얻는 반응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왜? 전자가 풍부하기 때문에. 이걸 어렵게 얘기하면 환원 반응이 일어난다. 여기 표현. 환원 반응. 환원 반응이 일어난다. 그치? 반대로 그럼 상대적으로 플러스 극은 전자가 부족할 거 아니야? 그럼 물이 됐건 뭐가 됐건 플러스 극 주변에서는 어떤 반응이 일어난다? 전자를 잃는 반응이 일어난다. 이걸 좀 어렵게 얘기하면 무슨 반응이 일어난다? 산화 반응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물을 전기분해하면 물이 마이너스 극 가서 전자를 얻고 플러스 극 가서 전자를 잃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이해했어? 야, 그러면 전기분해 할 건데 물은 전기가 통하니? 안 통하잖아. 줄 거. 수산화나트륨이나 황산을 첨가한다. 얘들이 하는 역할은 물에 녹아서 전류가 흐르는 전해질 역할을 한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거야. 이건 외워야 돼.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이 있는데 마이너스 극에서는 수소기체 발생하고 플러스 극에서는 산소기체 발생한다. 이건 알아야 돼. 그리고 너희들 물분자 구조식이 이거 아니야? 분자식이? 어때? 수소와 산소가 2대1로 결합하고 있지. 그러면 전기분해해도 수소와 산소가 몇 대 몇으로 생성돼야 되는 거야? 2대1의 부피비로 생성이 돼야 되는 거야. 어차피 부피비가 몰수비를 의미하는 거니까. 그게 전기분해의 전체고 중요한 건 어쨌든 물은 뭐 했더니 전류를 흘려주었더니 전기분해가 되더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야? 화학결합에 전자과 관련이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야. 그리고 이 화학결합에서의 메인이 되는 것이 공유결합이기도 하지만 이온결합도 있거든. 자, 봐봐. NaCl의 경우에 너희들 뭔가 이온결합은 전류가 잘 흐를 것 같잖아. 근데 있잖아. 얘는 고체일 때는 전류가 안 흐르지. 왜냐? 이온이 이동을 할 수가 없지. 그래서 무슨 전기분해 하냐면 얘는 용융 전기분해 이런 표현 쓰는 거야. 용융, 녹인다는 뜻이야. 우리 달고나 만들 때 설탕 녹이듯이.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야? 그림 잘 봐. 물의 전기분해는 물하고 시험관을 썼지만 용융 전기분해는 도가니 같은 가열 장치가 필요한 거야. 왜? 녹여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하자. 고체일 땐 전류가 안 흐르는데 액체가 되고 이온이 이동할 수 있어야 전류가 흐를 수 있다. 그럼 생각해봐라. 나트륨 이온이 있고 Cl 이온이 있는데 마이너스 극으로 누가 가겠어? 자기 자신이 양이온이니까 Na 플러스가 갈 거고 플러스 극으로 누가 갈까? 지가 음이온이니까 이렇게 Cl 마이너스가 가겠지. 그러면 전자 막 흘러나오니까 나트륨이 뭐 해가지고 전자 얻어가지고 나트륨을 바뀌어버리는 거고 Cl은 알다시피 17정은 절대 혼자 댕기지 않으니까
두 명이서 전자를 두 개 읽고 CL2가 되겠지. 밸런스 맞춰주려면 위에도 양변에 2 곱해주면 되고, 이 식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뭐야? 마이너스 극은 양이온 가서 전자 얻는다. 플러스 극은 마이너스 이온 가서 전자 잃는다. 중요한 건 뭐야? 전압을 걸어줬더니 결합을 하기 전 상태로 돌아갔다. 말 바꾸면 결합이 끊어졌다. 결국 공유결합이든 이온결합이든 화학결합엔 누가 관여한다? 전자가 관여한다를 실험적으로 증명한 겁니다. 됐습니까? 보자. 1번. 자, 지금 물의 전기분해 실험이고 A와 B의 부피비가 줄 거라 2대 1이래. 아, 그러면 누가 봐도 A가 수소가 돼야 되고 B가 산소가 돼야 되고, 수소니까 A가 무슨 극 돼야 되고 마이너스 극, 산소니까 B가 플러스 극 되면 되잖아요. 기억, A에 포집된 물질은 수소기체이다. B에 포집된 물질은 전자를 얻는 반응, 얘들아 플러스 극이라잖아. 마이너스 극에서는 전자를 얻는 반응, 플러스 극은 전자를 잃는 반응. B 밑에 플러스 극 적혀 있잖아. 그러니까 플러스 극이니까 뭐야? 전자를 잃는 반응. 이렇게 가야지. A와 B에 포집된 총 구성원자 수, 얘들아 2대 1이니까 결국 이거 아니야? 부피비가 2대 1이라는 건 2몰의 수소와 굳이 몰로 적자면 1몰의 O2가 생성된다는 것이고, 원자수로 봐도 얘는 4몰이고 산소는 2몰이니까 몇 대 몇이 되는 거야? 2대 1이 되는 거야. 고치세요. 2대 1. 황산나트륨은 물에 전기가 잘 통하게 한다. 맞잖아. 황산나트륨 역할이 전해질 역할을 하는 거잖아. 답은 기억하고 리을이 답이 되는 거예요. 됐어? 같이 한번 봐보자 얘들아. 1번부터. 자, 지금 물하고 뭐 NaCl 전기분해를 식으로 표현한 건데, 야 가부터 봐봐. 이건 누가 봐도 나트륨 1가 양이온이 뭘 얻고 있는 거야? 전자를 얻고 있는 거 맞지? 그러면 뭐 요렇게 써도 되지? 요렇게? 아니면 뭐 우리 이렇게 보통 쓰는데 지금 답지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기억에. 그러면 얘들아 전부 기억이니까 사실상 이 문제는 우리한테 화학 반응식을 한번 보여주는 거야. 지금 전기분해가 가하고 나가 어때? NaCl 전기분해고 다하고 라가 어때? 물의 전기분해인 거야. 그러면 다는 어때? 물이 전자를 잃고 있는 거 맞지? 아까 내가 플러스 극에서 물이 전자 잃는다고 했고, 라는 물이 전자를 얻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극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극이 되는 거야. 가도 나트륨이 전자를 얻고 있으니까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극. Cl2가 전자를 잃고 있으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플러스 극.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다 알려주는 거야 사실은. 그러면 기억은 전자 맞고, 나와 다는 NaCl 전기분해 할 때 아니잖아. 가와 나는 해야 되잖아. 틀렸고, 가와 라는 물과 염화나트륨 용액을 각각 전기분해 할 때 가는 마이너스 극이네. 뭐 더 볼 것도 없네. 가가 마이너스 극이니까. 둘 다 플러스를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실험 제목은 해당하는 걸 골라봐라 이렇게 돼 있는데 뭐겠어 이거 지금 공유결합 이거 뭐 하는 거야? 전기분해 하는 거 아니야? 뭐 하는 거야? 물 전기분해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지? 뭐 설명할 게 없고, 요거는 보니까 마찬가지 물 전기분해인데 가에 뭐 해주고 있어? 전해질 넣어주고 있지. 전해질 넣어주고 있고, 그 다음에 A가 뭔데? 물이잖아. 물 전기분해면 가득 채우는 이유는 가득 채워서 기체가 생기면 물의 양이 이렇게 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부피를 측정해야지 얼마나 생긴지 알 수가 있거든. 그래서 가득 채우는 겁니다. 제일 먼저 나로 가야 되죠. 가득 채운다. 그 다음에 당연히 전류를 흘려준다. 다. 그 다음 마지막이 뭡니까? 수면의 높이 변화를 측정한다. 이게 이제 발생한 기체의 부피를 보겠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답이 됩니까? 그렇게 되겠네. 그 다음에 4번. AB로 구성된 거고 플러스 극은 A2, 마이너스 극은 B2인데 확실한 건 A2가 1몰 생길 때 문제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야. B2가
2몰 생깁니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야. 기억. 플러스 전극에서는 야 누굴 전기분해 하던 마이너스 극에서는 전자를 얻는 반응, 플러스 극에서는 전자를 잃는 반응이잖아. 고쳐. 산화 반응이잖아. 잃는 반응. 플러스 극. 그 다음에 아직 배우진 않았는데 적어주자. 극성 공유 결합이라는 건 서로 다른 원소의 결합. 다음 시간 배울 거야. 서로 다른 원소의 결합을 극성 공유 결합이라 하니 맞는 표현. 이해 안 돼도 괜찮아. 그 다음에 X에서 성분 원소는 A2가 1몰 생겼다는 건 A 원자 2몰과 B2가 2몰 생겼다는 건 B 원자는 4몰이니까 2분의 4는 2이다. 맞는 얘기잖아요. 됐죠? 답 몇 번입니까? 니은 디귿이니까 5번 답하면 되는 거지. 됐어?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까지.